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차 안에서 윗도리를 벗고 셔츠로 갈아입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이죠. 이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뒤늦게 한참 뒤에 알게 됐던 한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6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 동료의 부고가 났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금방 갔다 올게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금방 온다 그랬는데 6시간이나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에 남편이 180도 달라졌어요. 원래는 막 밤마다 막 야식을 즐기고 술도 좋아하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생전 쓰지 않던 향수까지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야근도 많아지고 출장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오면 이유 없이 아내인 제보자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냄새가 납니다. 좀 의심스럽죠? 자, 그러던 어느 주말에 비가 좀 오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하고 좀 편한 상의를 입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우산을 근데 깜빡하고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제보자가 우산을 챙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입고 있던 편한 상의를 벗고 아주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는 걸 본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보자, 일단 모르는 척하고 돌아왔고 며칠 뒤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최근에 자주 연락한 한 여성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불륜 의혹을 억울해하면서 저 최근에 돌아가신 남편 직장 동료 아내예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회사 문제 때문에 몇 번 의논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보자도 남편을 잃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일이 잊혀져 갈 무렵 이 제보자 아내는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랑이 저한테 문자를 새벽에 남겨놓은 거를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찾고 해가지고 연락이 최종적으로 받았던 거죠. 근데 미안하다는 내용이었고 애들 부탁한다. 발견이 돼서 이제 어느 쪽으로 옮겨야 할지 후보 의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망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 얘들을 부탁한다라는 문자만 남기고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남편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다니던 회사를 이미 1년 전에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빚까지 2억 원이 넘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모른 채, 게다가 이 상황이 이 남편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릴 만큼 상황을 심각했는데 뭐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박 변호사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사실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친구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그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유류품, 전화기 등등 다 찾아봤는데 비밀번호가 그 여자가 걸려 있어요. 누군지를 찾기 찾아봐야 위해서. 되니까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찾고 있었는데 결국 휴대전화, 노트북을 사설 복구업체에 의뢰해서 결국은 확인을 합니다. 내용물 하나를 발견해요. 노트북 속에 보면 한 여성하고 신체를 노출한 채로 서로 V 포즈를 하면서 취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생전 남편이 V 표시를 하고 있던 그 여자, 혹시 아내분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네, 바로 몇 년 전에 제보자가 불륜을 의심했었는데 죽은 직장 동료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의심을 접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보자가 또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돌아온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왜요? 이 여자 죽은 동료의 아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동료의 아내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보자가 직접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여성 죽은 직장 동료의 아내가 아니라 죽은 직장 동료의 상간녀였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 동료에 이어서 내 남편이랑도 불륜이었던 거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성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럼 당신 내 남편이 죽은 건 알고 있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여성 무덤덤하게
아, 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고인이 된 남편은 직장 동료의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동료의 상간녀와 눈이 맞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더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추측이 정하는 두 분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 여자랑 통화했을 때도 아니라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냥 사람이면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더라고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조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한 여성을 만난 뒤에 남편도 그리고 남편의 직장 동료도 똑같이 비슷하게 고인이 됐어요. 그것도 큰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고 그 사진 같은 거를 계기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여성이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요? 아, 나는 그냥 당한 거다. 뭐 찍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적으로 일관했다고 하고 불륜 아니다라고 하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좀 무섭습니다, 진짜 이거. 아니 그러게요. 남편의 죽음이 일단 뭐 경찰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얘기는 변사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 사건 여부는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만은 맞을 텐데 도대체 그 경위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도 있다라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통신 기록을 조회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남편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상간자 소송은 여전히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 돈이 오간 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실을 찾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소송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뭐 이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교수님, 이 두 남자가 무슨 정신적 지배를 받고 이랬던 걸까요? 아, 뭐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농후하게 느껴지죠. 합리적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두 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빚을 졌고 또 이제 장례식에서 사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작정하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합리적 의심으로는 이 남성들이 금전적인 압박을 받고 정서적으로는 좀 조종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족에 대한 죄책감까지 이겨내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여성은 너무나 조종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뭐 사망했다라는 거에 아 그래요 이러고 끝내는 도덕성이라든가 공감 능력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인 이 여자분도 사실 복합 트라우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망도 괴로운데 거기에 배신감에 현재로도 굉장히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